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뭐 혹시 뭐 좀 이상한가요? 자, 그러면 지금 방송 상태 이상한가요? 잘 들리시죠? 이상 문의, 베리코코님, 비교원 전화 문의, 네, 하셨어요. 네. 안드로메다님도 오셨네요. 안드로메다님 되게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밤중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조희대와 재판 중단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재판 중단법 이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정청래 대표 재판 중단법 추진을 중단합니다. 이 재판 중단법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되면은 소출을 안 받도록 한다 뭐 이 얘기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헌법 해석상 당연한 것이고 법률 해석상으로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된 판결례도 있어요. 그런데 국힘당 애들이 계속 어거지를 쓰는 바람에 이게 이제 법률로 한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 중단법이란 이름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 중단법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탁을 해서 이거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재판 중단법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힘당 애들 솔직히 못 믿어요. 그리고 판사, 검사들도 못 믿습니다. 이 또라이 새끼들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재판 중단법은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재판 중단법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청래 위원장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조희대는 더 이상 이재명을 어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희대쯤은 이제 까불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손가락으로 제압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도 생겼다고 해요. 조희대는 앞으로 어쩌지 못한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조희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졌다. 그리고 설령 꼼지락거리면 이재명이 가만 안 놔둘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재판 중단법 뭐 지금 안 해도 돼 라는 입장이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재판 중단법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재판 중단법이 없어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 엊그저께 기사인데요.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중지가 됐다. 따라서 재판 중지법은 필요가 없다. 이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법원이 이 헌법과 지금까지 판례를 뒤집고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가서 재판 중단법을 만들어도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헌법 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은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의 이 제도는 미국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헌법 84조 역시 미국 헌법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데, 아니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를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성범죄 등 45개 이상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몇몇 재판은 1심이 끝나서 유죄 평결,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재판을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유죄 판결까지 나와 있는데 그 재판을 그냥 없애버려요. 마무리 확 지어버립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라는 말로 재판 중단이 아니라 재판을 아예 날려버렸어요. 이런 점으로 보면은 이 헌법 84조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는 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견해가 아니고요. 헌법학자들의 견해이고 이미 미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인 겁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굳이 지금 조중동하고 국힘당은 살짝 돌았어. 이게 참네. 진짜 얼척이 없어가지고. 자, 지금 근데 지금 조중동도 그렇고요. 뭐 한겨레 경향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번 사건을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예요. 뭐 법률 해석, 헌법 해석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예를 보더라도 재판 중단된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근데 우리나라 또라이 몇몇 학자들이 형법학자들이 헌법학자들을 앞에다 놓고 핏대를 세우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기가 차고 얼척이 없죠. 정말 못됐어 이 새끼들 진짜.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중동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뭐 이미 법률 해석, 헌법 해석으로는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억지를 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지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괴롭히기 위한 거냐?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추가됐는데 그 중에가 뭐다? 민주당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정청래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요 기사는요. 경향신문 기사 제목인데요. 요 밑에 거 한번 볼까요? 대통령실 민주당 지도부 재판중지법 헛발질에 공개 질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공개 질책했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하고 그 당대표가 누가 누구를 질책하고 그러는 사이던가요? 자, 이 자체가 좀 틀려먹었죠. 그리고 뭐가 헛발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들한테 중단해도 됩니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뭐 먼저 나간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한테 질책한 것도 아니야. 그 조희대가 장난질을 치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국힘당 쪽에서 이상한 낌새가 보이니까 민주당에서 재판중진법이라는 거를 추진을 한 거예요. 쭉쭉쭉 추진해 나가는데 이 조희대라는 놈이 그렇잖아. 민주당에서 팍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깨갱하고 가만히 있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깨갱하고 있으면서 자꾸 뒷면으로 뒤쪽으로 자꾸 화해 제스처를 보내요. 조희대가 이렇게 얍삽한 놈이야.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도 그리고 대통령실도 여기서 잠시 한번 멈춰볼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둘 다 어느 쪽이든 간에. 자, 그런데 중지하려고 보니까 이미 정책을 시행을 하는 단계에 왔는데 중지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명분과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분과 절차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야? 당장 이 재판중지법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니까 대통령이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은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기 훨씬 수월하잖아. 그래서 그런 형식을 맞춘 거예요. 형식을 맞춘 건데 이거를 마치 갈등인 것처럼 조장을 이상하게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까지도
갈등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왜 발등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 이거는 정청래 의원이 한 게 아니라 김용민 의원이 한 거예요. 재판중지법. 이거 정청래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걸 시도와 시행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냐? 예, 김용민 의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명청 갈등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명청 갈등이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이 나서서 명청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겨레하고 또는 이게 경향 쪽에서 나오는 찌라시들을 몇 개를 받아봤는데 얘들 미쳤어 지금. 걔 뭐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마치 조중동에서 나온 찌라시 혹은 정보 보고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 거칠고 험악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 헛소문의 종류가 첫째는 명청 갈등이고 또 한 가지가 김현지 비서관 논란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한겨레는 명청 갈등 쪽에 집중하는 것 같고 경향신문은 김현지 문제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자꾸 국힘당 쪽에서 뭔가 장난질을 칠 수 있도록 땡감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되게 조악하고 졸렬합니다. 정보 보고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따구 가짜 뉴스를 정보랍시고 보고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다 뇌피셜이야. 사실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 김현지 비서관 직접 만나본 사람이면 알 거예요. 지금 나온 얘기 얼마나 헛소리인지. 아무튼 지금 한겨레와 경향이 장난질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꾸 보니까 최근에 제가 몇몇 찌라시들을 봤는데 보면 볼수록 열받아. 지금 이게 한겨레와 경향이 무슨 이렇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한겨레 경향, 특히 경향 같은 경우에 왜 자꾸 김현지 문제를 떠들어내느냐. 이 김현지 문제를 가장 많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국힘당이 아니고 실은 이낙연 쪽이에요. 이낙연 쪽에서 계속 김현지 문제를 물고 늘어져. 명청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청 갈등도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낙연 쪽에서 나와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민주당의 현재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당직 또는 뭐 장관 뭐 이런 거 맡은 사람들, 이런 거 맡은 사람 중에 사실은 이낙연과 가까운 새끼들 되게 많다고. 근데 이 새끼들이 지금 이낙연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런 얘기들을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대 재생산된 찌라시들은 국힘당에도 당연히 공급되죠. 그러니까 국힘당이 지금 지랄을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현재 김현지 비서관 문제나 뭐 명청 갈등 이 얘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국힘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민주진영 내에서 민주진영 쪽, 민주당 쪽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낙연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김준일 이런 애들 말이야. 이런 애들이 다니면서 그 김현지 비서관 문제라든지 또는 명청 갈등 지가 더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다닌다니까. 근거도 없는데? 근거는 전혀 없어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라고? 이게 출처가 어디라고? 이낙연이라고. 이낙연 세력에 뿌리를 둔, 수박에 뿌리를 둔, 똥파리에 뿌리를 둔 사람들 중에 당직을 맡은 사람, 지금 당직 맡고 있는 사람, 장관직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개혁이나 민주화가 이 사람들의 소명이 아니고 뭐가 소명이다? 자기가 한 자리 하는 거. 출세가 자기들 소명인 거야. 이 출세 지향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주변의 어떤 세력들이 또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밀어낼까 봐 겁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모함하거나 끊임없이 험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다? 이
김현지 비서관 얘기 문제라든지 명청 갈등 이런 겁니다. 마치 민주 진영 내에 유튜버라고 하는 하바리 유튜버들 얘네들이 툭 하면은 뭐 특정한 인물 탁 그 표적으로 좌표 찍어 놓고서는 공격하고 괴롭히고 하는 거 있죠. 그거랑 사실상 똑같은 짓인 거지. 예. 뭐 행태만 다를 뿐 어느 놈이 하느냐에 따라서 주범이 다 좀 달라질 뿐 본질은 똑같은 거죠. 자, 이런 일들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동탄스러울 일이죠. 예? 자,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지시킨 이유는 일단 외견상 헌법학자들의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법 해석과도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장동 판결이 나왔죠. 대장동 본류 사건 판결에서 이재명과는 대장동은 무관하다라는 사실상 그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동규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뒤집어지고 있어요.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혔던 숱한 내용들이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중지법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자, 물론 저는 여기에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유비무환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대비는 선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중지법이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 하나 보시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 형사소송법 246조에 소추라는 것은 공소의 제기와 수행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 규정에 따라서 재판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법의 고법원장이 저렇게 그러니까요. 답변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화답하듯이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국감에 나와서 또 마치 재판 재개에 대한 뉘앙스, 그러니까 이 재판 중지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은 없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충실히 잘 이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이 이 재판을 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을 국감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형 네. 자, 박은정 의원의 발언 내용이었는데요. 자, 박은정 의원이 형사소송법 제246조를 거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라는 제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국가소추주의라고 하면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자, 이게 국가소추주의라는 겁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것, 검사가 공소 제기할 뿐만 아니라 공소를 수행하는 것도 검사가 해라. 요걸 보고 뭐라고? 국가소추주의라는 겁니다. 원래 국가소추주의 이 내용상 그 단어의 뜻만으로 보면은 오직 행정부만이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오직 행정부만이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직 행정부만이 소추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고 공소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 말이라는 거야.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고 공소 수행한다라는 말이 행정부만이 형사소추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 검사, 소추, 공소 제기, 공소 수행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형사소송법 246조 조항은 소추는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공소제기와 수행을 하는 것은 검찰이다. 요 말로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즉 형사소송법 246조 조항을 보면은 소추라는 것은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공소의 수행까지 포함한다라는 의미다. 246조가 그렇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네. 박은정 의원이 말씀했던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자, 이 밖에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습니다. 2005 헌마 16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 확인 헌법소원. 아까 보여드렸던 게 246조죠. 246조는 국가소추주의입니다. 이 국가소추주의가 잘못되었으니 위헌으로 선언해달라 라고 한 사건이 바로 이 2005 헌마 167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 권한 중 하나로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국가소추주의이다.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국가소추주의이다.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활동을 하는 것이 형사소추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소추주의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보면은 소추라는 말은 공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공소의 수행까지 함께 포함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률 해석만 보더라도 더 이상 뭐 재판 중지법이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인 겁니다. 게다가 지금 분위기 좋잖아. 에이펙 정상회담 해가지고 분위기 좀 좋고 정치적 위상이 완전히 틀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함부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누가 개기겠냐고. 지금 TK 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에 어떤 강원도의 어떤 할아버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댓글 남겼다는 내용 보셨어요? 평생을 국진당 찍어 왔는데 이제 보니까 나 완전히 속았더라. 내가 이재명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이 맞춤법이 되게 많이 틀렸던데 옛날식 맞춤법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연세 많으신 어떤 할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TK, PK에서 계속 번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국힘당 쪽 애들이 혹은 조희대가 깔짝댄다고 해가지고 흔들릴 이재명이 아닌 거죠. 무엇보다도 지금 조희대가 지금 옛날의 조희대가 아니야. 조희대가 지금 대법원장인데 영이 안 선대. 최근 법원 내 분위기는 조희대는 이미 졌다. 조희대는 이미 끝났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7년 6월 달에 조희대가 퇴임하는데 2027년까지 가지 말고 2026년 하반기가 되면 조용히 꺼져라.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조희대는 졌다야. 이미 졌어.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이미 여론전에서 패했어. 끝났어. 그리고 솔직히 법리적으로도 영 부족한 거 아니었냐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지기현을 비롯한 내란 판사들, 이 내란 판사들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적당히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작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이 작전도 지금 못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와 관련해가지고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에 대한 불만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이대를 믿고 일을 뭐 맡았다가 지금 날벼락 맞았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모양이야. 그리고 지금 조이대에 대한 법원 조직들의 믿음은 거의 다 퇴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이대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적폐들이 조이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인데 적폐들끼리도 지금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이완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조이대는 지 말 잘 듣는 몇몇 판사들, 그러니까 지금 뭐 10손가락 안에 꼽는데요. 그 몇몇 판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데 오래 가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정설입니다. 왜? 내년 되면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후년이면 내년 2027년 6월 달이면은 조이대 나가야 돼요. 아마 퇴임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조희대의 말을 듣겠느냐는 이겁니다. 그러니 이래저래 좀 곤욕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조희대 요거 제압하려고 재판중지법 하는 것보다 우리 다른 데 좀 더 생산적이고 고무적인 데 투자해 보자. 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한편으로 맞는 말씀이 아니죠. 예. 항상 이 위기를 대응을 하려면은요. 항상 최악을 기준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조이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따라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상정해 놓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참 좋습니다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돈프리TV님께서 조이대 눈치 볼 필요가 더 이상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이대 눈치 볼 필요가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중지법 괜히 만들어가지고 분위기 베리지 말고 그냥 가자. 없어도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은요, 이재명 대통령 혼자만 낸 게 아니고, 정청래 대표 역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양측이 협의가 잘 된 거예요.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누가 먼저 제안을 하고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형식의 문제인 거 아니야. 형식과 절차의 문제. 형식과 절차의 문제를 대통령이 제기를 하고 정청래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하자라고 이걸 만들어 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뭐 명청 갈등의 부활이라는 둥. 명청 갈등의 부활을 지들이 바라는 거지. 그죠? 한겨레하고 경향이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빈틈을 한겨레하고 경향 이 새끼들이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진중권 같은 새끼들이 기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야. 이낙연 뭐 이런 떨거지들인가? 예. 아유 잡놈들. 이낙연은요 이제 완전히 그 국힘당 애들하고 한 통속이더만. 그죠? 아우 어떻게 그런 새끼들이 민주당에 숨어 있는지 몰라. 암약이죠, 암약. 이걸 보면은 저 문재인 대통령도 참 인복 없어. 에휴.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